여러분 안녕하세요. 계획 설계 도면 작성이 보충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인면선과 지붕선 작업을 했습니다. 인면선 부분에서는 창대와 테라스 계단 부분, 그리고 서쪽의 계단과 옹벽 부분에 대한 작업을 했고, 이와 같이 점선으로 보이는 지붕선에 대한 작업을 했습니다. 이 시간은 문자부터 작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면도를 보면 각 공간의 이름이 이와 같이 도면상에 표기되어 있고, 다음 텍스트 테두리를 이와 같은 사각형이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텍스트를 먼저 입력을 하고, 다음으로 캐드의 기능을 이용해서 글상자를 만들어서 공간 이름 부분을 정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현재 레이어를 텍스트로 변경을 하고 자물쇠를 풀어줍니다. 다음 텍스트 중에서 글자의 개수가 가장 많은 부분을 먼저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텍스트를 작성하는 명령은 mText이고 단축키는 T입니다. 자, T를 입력해서 오른 클릭한 후 처음에 대각선 방향으로 두 점을 찍어서 문단의 단락 크기를 결정합니다. 다음 글자의 크기를 결정하는데, 여기에서는 글자의 크기를 150으로 설정합니다. 두 번째는 폰트를 선택하는데, 폰트는 도둠체로 하겠습니다. 폰트의 순서는 영문체가 먼저 나오고 아래로 내려가면 한글체가 나옵니다. 자, 도둠체를 선택합니다. 다음은 문자의 배치 방법을 설정하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여기서는 중간 중심이라는 방법을 선택해서 텍스트가 문자열의 중앙으로부터 써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업을 할 때 처음에는 크게 나오지만 작업을 다 하게 되면 원래 크기로 나타나니까 창에 이렇게 크게 나오더라도 여러분들이 적당히 줌을 조절해서 해주면 됩니다. 자, 한글 상태로 바꿔주고, 주방 및 식당이라고 텍스트를 다 쓴 후에 닫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럼 이와 같이 우리가 설정한 문자가 설정한 크기, 즉 150이라는 크기로 이와 같이 나타나는 걸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텍스트를 이 위치로 옮겨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영문 상태로 바꿔주고 무브를 이용해서 주방 및 식당이라는 이 텍스트를 적절한 위치로 이와 같이 이동을 해줍니다. 자, 다음 나머지 공간들의 텍스트를 복사해주면 됩니다. 자, 카피 명령을 이용해서 나머지 공간의 중앙 위치에 다음과 같이 복사를 합니다. 자, 복사가 끝나면 다음은 공간에 맞춰서 이름을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텍스트를 변경하는 방법은 선택한 다음 더블 클릭해서 텍스트의 내용을 바꿔서 입력한 후 빈 공간이나 또는 닫기 버튼을 눌러주면 됩니다. 자, 그럼 먼저 방 1에 대한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자, 텍스트를 선택하고 더블 클릭을 한번 한 다음 다시 한번 더블 클릭해서 이와 같이 전체가 블록으로 설정이 되면 공간의 이름에 맞춰서 이렇게 바꿔주고 빈 공간이나 또는 닫기 버튼을 눌러주면 됩니다. 이렇게 텍스트가 바뀐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같은 방법을 이용해서 나머지 공간들도 공간명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거실, 다음은 화장실,
다음은 방 3, 다음은 방 2, 다음은 현관입니다. 자, 문자 작업이 끝났으므로 이번엔 테두리 선에 해당되는 글상자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상자를 만드는 방법은 익스프레스 툴에 있는 메뉴를 사용하면 됩니다. 자, 먼저 익스프레스 툴이라는 메뉴를 선택한 다음 텍스트 항목에 보면 Enclose in Object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 메뉴를 선택하고 글상자를 만들 텍스트를 순서대로 선택을 합니다. 다음 오른 클릭을 하고 이제 간격을 조절하는 옵션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기본 간격이 가장 적당하므로 오른 클릭해서 그 값을 그대로 사용을 하고, 두 번째 옵션에서는 테두리 선, 즉 글상자의 모양을 선택하는 겁니다. 기본 값은 원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사각형으로 바꿀 거기 때문에 렉탱글을 선택을 하고, 다음 글자의 크기에 맞춰서 폭이 자동으로 변화되는 변수적인 속성을 선택할 수 있도록 기본값 variables를 선택한 상태에서 오른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보는 것과 같이 문자의 테두리가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도면은 자동적인 방법을 쓴 게 아니고 수동으로 이렇게, 즉 사각형을 이용해서 테두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간격이 조금 다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해칭 작업을 하겠습니다. 해칭이라는 것은 도면상에서 단면 표시나 또는 재료 표시, 즉 도면상에서는 벽체의 단면 부분 표시를 안시 31이라는 빗금 패턴으로 작업을 했고, 화장실 그리고 현관 부분은 이와 같은 사각형 격자 무늬로 작업을 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작업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벽체의 단면 부분에 해칭 작업을 하기 위해서 홈 상태로 간 다음 중심선 레이어를 동결시켜서 감춰줍니다. 다음은 현재 레이어를 해치로 변경을 하고 자물쇠를 풀어줍니다. 자, 특정한 영역을 특정한 패턴으로 채우는 작업을 우리가 해칭이라고 하고, CAD 명령어는 해치입니다. 그리고 단축키는 H입니다. 자, H 입력하고 오른 클릭. 자, 다음은 패턴이 들어갈 위치를 지정하기 전에 먼저 패턴을 선택을 합니다. 패턴의 종류는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 중에서 우리가 벽체의 단면 부분은 안시 31이라는 패턴으로 채울 겁니다. 자, 패턴을 선택하고 이제 벽체 부분을 클릭해 줍니다. 벽체 부분을 클릭할 때 주의할 점은 공간 쌓기 부분이 아니고 막혀 있는 벽체 부분을 선택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와 같이 클릭을 한 다음 두 번째로 할 일은 패턴의 모양이, 즉 패턴의 무늬가 잘 보이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자, 잘 보이지 않을 때는 우리가 크기 값을 키우거나 줄여서 무늬가 나타나도록 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는 크기가 작기 때문에 12.5라는 값을 넣어주면 굉장히 보기 좋은 크기로 단면 표시가 나타나는 걸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닫기 해서 먼저 해칭 패턴을 정확히 채워줍니다. 자, 다음 우리가 이제 수정할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굴뚝 부분을 보면 이와 같이 원 안쪽은 비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채워져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미 작업된 패턴에서 어떻게 수정할 수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패턴을 클릭합니다. 클릭하면 위쪽에 해치 편집기라는 상태로 자동으로 나타나는데 여기에서 옵션 부분에 메뉴를 펼쳐주고 다시 오른쪽 아래 보면 비스듬한 방향의 화살표가 있습니다. 자, 이걸 클릭해주면 이와 같은
해치 편집이라는 창이 나타납니다. 이 해치 편집창은 여기 있는 이 버튼을 이용해서 이쪽 부분을 접거나 또는 이렇게 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현재 상태에서 보면 이 부분과 이 부분이 이렇게 선이 붙어 있어서 같은 영역으로 구분이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이 부분도 패턴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경계 제거라는 버튼을 누르고 여기에 있는 이 원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오른 클릭. 자, 미리 보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미리 보기를 보면 이와 같이 원 안쪽에 해칭 작업이 빠진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확인 눌러서 패턴을 변경한 다음 다시 한번 닫기 눌러서 수정을 완료해 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먼저 벽체의 단면 부분에 대한 해칭 작업을 마쳤습니다. 자, 두 번째는 화장실의 타일 표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치 명령을 다시 한번 실행을 하고 이번엔 패턴을 다음과 같은 걸 선택합니다. 네트라는 패턴인데 이 패턴은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자, 패턴 창의 오른쪽 슬라이더 바를 이렇게 움직여서 끝까지 간 다음에 네트라는 패턴을 지정을 하고 자, 화장실 부분에 한번 채워 보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화장실 부분에 클릭을 해 줍니다. 다음 자, 여기도 마찬가지 일단 닫기를 한번 해서 패턴을 집어넣고 확대한 다음 수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도면과 비교를 했을 때 패턴의 크기가 작습니다. 자, 이제 편집하기 위해서는 먼저 선택을 하고 편집기 창에서 스케일 값을 조절하면 됩니다. 일단 적당한 값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임의의 값 40을 한번 넣어서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비슷하게 보일 수도 있고 또는 잘 보이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적당한 임의의 값을 넣어서 확인을 해보면 됩니다. 자, 이 타일의 크기는 숫자로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적당한 값을 넣어주면 되고 실제 타일과는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패턴이 적당하게 들어갔으면 두 번째로 할 일은 자, 원점 설정을 클릭하고 자, 끝점을 클릭해서 패턴이 잘 보이는 곳부터 이렇게 들어가게 해주면 조금 더 보기 좋게 넣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닫기. 자, 그래서 화장실의 패턴은 우리가 네트라는 패턴을 넣어줬고 스케일 값은 50 정도로 해서 했다는 거 일단 여러분들 기억하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부분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현관 부분의 패턴인데 여기 보면 현관과 그리고 테라스 바닥 그리고 계단 부분입니다. 자, 여기에서는 패턴의 모양은 이 네트와 유사하지만 가로 세로 크기 즉 타일의 크기를 한번 우리가 값을 직접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장실에 넣은 패턴은 40이란 값은 가로 세로 사각형의 크기가 40이 아니고 원래부터 정해져 있는 어떠한 값에 대한 배율이 즉 원래 값에서 40배 정도를 키웠더니 이렇게 보인다는 뜻입니다. 자, 이제 한번 현관 부분에 패턴을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관 넣으면서 테라스 그리고 계단 부분도 같이 넣을 겁니다. 자, 먼저 중간에 이와 같은 선이 있으면 영역이 나누어지므로 히든 선도 동결시켜서 보이지 않도록 해줍니다. 자, 그리고 해치 명령을 실행을 하고 자, 패턴 종류는 기본 패턴에서 사용자 정의라는 패턴으로 바꿔줍니다. 자, 사용자 정의라는 패턴은 이와 같은 수평선으로 이루어진 패턴인데 자, 수직선과 수평선이 같이 있는 패턴으로 우리가 이 부분을 채워줄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특성 부분을 클릭하고 이중이라는 부분을 클릭해주면 이와 같은 패턴이 들어갑니다. 다음 스케일 값을 여기서 주게 되면 사각형의 크기를 우리가 직접 조절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280이라는 값을 넣어주겠습니다. 즉 가로 세로가 280인 패턴을 넣은 타일을 여기다가 채운다고 가정을 하고 넣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고 이렇게 영역을 클릭
해주면 여기 나타나는 이 사각형의 가로 세로 크기가 280인 타일의 모양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도 자, 닫기하고 수정할 수 있지만 이것은 바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점 설정을 클릭하고 한쪽 끝을 클릭해서 여기서부터 패턴이 이렇게 채워지게 넣어주면 일반적으로 패턴의 모양이 잘 맞지 않는 것보다 조금 더 보기 좋은 모양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닫기 해서 현관 그리고 테라스 계단 부분에 대한 해칭 작업을 마쳤습니다. 이제 전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패턴이 다 채워졌으므로 이제 동결시켜둔 레이어를 다시 한번 동결 해제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물쇠도 풀어서 전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시간에는 단면 부분과 그리고 화장실 현관 부분에 대한 재료 표시를 해칭이라는 작업을 통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자,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